저희는 이제 우린 골목시장을 맡았던 막팀과 우린 마을마당을 맡았었던 명랑가족팀과 그리고 중랑구청의 신재훈 주무관님과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발표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랑구의 현재 현황 조사, 현황 조사를 따른 문제 인식,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보고서 저희 테마를 설정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테마 설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구축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랑구의 40%가 넘는 부분이 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여 개 이상의 녹지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중랑구의 그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랑구 시민들은 동네에 동네에 공원과 녹지시설이 필요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200여 개의 녹지시설은 주민들한테 전혀 매력적인 공원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우린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선정돼서 2년 동안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지원받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 16개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종료됐을 때는 1개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했지만 지속적이지는 않고 그냥 단발적인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린 골목시장의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이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림시장은 주변 대형마트 때문에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얘기한 우림 마을마당은 우림시장과 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림시장은 전체에서 64%가 식재료를 판매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골목골목이 주택이랑 그대로 이어지는 골목형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곳의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린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담장이 있어서 폐쇄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또 노숙자가 점거를 해서 주민의 이용률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게다가 우림시장은 문정성시 후 문정성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아무것도 지속이 되지 않았고요. IT 환경이 아예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 접근성도 없는 편이고요. 게다가 대형마트로 인해서 시장 이용률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림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노숙자가 점거를 해서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고, 우림시장은 다른 시장이랑 차별화도 안되고 시장에서 제공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 게다가 문전성시를 도입하였지만 손님도 원하지 않고 상인도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본 것은 우림시장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도가 없고, 우림마을마당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노숙자들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다. 결론으로 저희는 웰빙 도시 중랑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공간을 건강이라는 테마를 잡아서 IT를 활용해서 건강 체크 및 건강 식재료를 구입하는 건강마당으로 만든다라는 걸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공간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각각의 공간이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서비스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았더니 유헬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유헬스라는 것은 이제 의료 서비스가 확충하면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념이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일방적인 치료보다는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형 건강 관련 서비스가 지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적용한 곳이 강남구 유헬스파크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키오스크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IT 기술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카드 발급, 건강상태 및 기초체력 측정, 운동 영양 등 건강 전반에 걸쳐서 상담을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례를 보고서 테마를 좀 더 확장해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우림마을마당과 우림시장 이 두 곳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림마을마당에서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건강정보를 토대로 식재료 정보를 받으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러 우림시장에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도 되고 식재료 구입도 되는 이런 테마로 저희는 설정하였습니다. 이 테마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현재 우림마을마당은 이렇게 담장으로 폐쇄되어 있고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담장을 다 허물어 버리고 정자 같은 이런 어두운 것도 다 없애서 개방을 시키고 이곳에 건강센터를 짓습니다. 이 건강센터를 지으면 저희가 중랑구에 사는 제니퍼라는 39세 가상인물을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긴장됐어. 예, 이 제니퍼라는 분이 이 건강센터에 가셔서 보건소 직원과 건강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건강 상담을 받은 내용을 건강 정보, 그러니까 그거를 보관할 카드를 발급받고요. 이 카드를 가지고 건강센터 내에 있는 키오스크에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른 필요한 식재료가 담긴 출력물을 줍니다. 이 출력물이고요. 이 출력물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 상태가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우림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그거에 맞는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 정보를 살 수 있는 우림시장 안의 장소를 여기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출력물을 가지고서 제니퍼 아줌마는 우림시장으로 방문을 합니다.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재료를 구입하면 제니퍼는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우림시장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생각한 게 건강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건강한 소비는,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는 온라인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데 그럼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비즈니스 모델링으로 확립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단계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걸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구축이 되려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해관계자를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과 보건소, 시장상인회, 신용카드사, 건강관리회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지 이런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해관계자들도 돈을 얻어야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구청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구청이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느냐를 제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재정 지원과 인력 지원을 해서 한 총 4억여 원을 초기에 투자를 하면 이게 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거주민 만족도가 향상돼서 주민이 이탈률이 감소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그만큼 세수가 증대되고 또 중랑구의 브랜드가 향상된다면 주임 유입이 증가돼서 세수가 또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건강해지면은 복지비용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이렇게 수익을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 보았는데요. 총 저희가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건 이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한 6억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207억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재밌게 얘기해야지. 네, 자신 있습니다.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런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하는 가치는 건강관리고요. 그 가치를 받는 분은 중랑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전달받는 경로는 뭐 인터넷 시장공원 사이트나 헬스파크 홈페이지, 헬스파크 키오스크나 건강상담사가 되겠고요. 이런 서비스의 핵심 활동은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운영,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 활동에 필요한 자원은 공원, 공간시설문, 시장, 공공기관이 있겠고요. 이런 걸 묶어주는 파트너십으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냐, 이제 바로 전에 말씀드린 주민세, 시장 부가세, 카드 사용료, 건강관리비가 있겠고요. 원가는 이제 헬스파크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드는 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작동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헬스파크 서비스와 공원과 시장 연동 서비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은 공원관리 프로세스와 시장관리 프로세스가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비스 중심의 조직 문화와 주민케어 마인드가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도 공원관리 시스템 도입, 공원시제 홍보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단체적으로는 공원건강센터가 신설되고 온라인 헬스파크 운영팀이 생길 것입니다. 또 인적으로도 건강상담사가 선발되고 홍보 사이트 운영 전문가들도 선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구축하기 위한 단계를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건강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건강 정보와 쇼핑 가이드를 제공하는 걸 첫 번째 단계로 봅니다. 이 단계가 성공하였을 때 2단계로 1단계에서 제공한 건강 정보와 쇼핑 가이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쇼핑 가이드만 제공하던 것을 이제 쇼핑과 컨설팅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보건소나 도서관과 협업을 통해서
주민의 정신적 건강까지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